(1분) 영어 해설 강의입니다. 1번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보통은 실제 문제에서는 틀린 문장을 고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을 고르는 형식으로 문제를 살짝 변형도 했어요. 일단은 다양한 용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이미 문제를 풀어보신 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잘못된 문장이란 얘기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1번 Any of his family are not completely happy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는 아무래도 family라는 이 명사가 눈에 좀 밟혀야 되겠죠. 흔히 집합명사와 군집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죠. 자, 오른쪽에 첫 번째 포인트 보면은요, 이 패밀리형에 속하는 이 집합명사 혹은 군집명사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본 단위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Family, audience. 이 audience 주의하고요. 청중도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 much audience라고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 class, committee, council 이런 것들 학교와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 일반 crowd, 군중, 그 다음 jury, 배심원단이죠. 그 다음 army, crew, fleet 이런 것들은 이제 군대의 어떤 단체, 집합체를 얘기하고 team, club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뭐 그룹과 같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뭐 nation이 약간 독특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언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family입니다. 자, family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family는 혼자 사는 가정을 family라고 하지 않죠. 보통 뭐 둘 이상 셋 정도는 최소한 이루고서 살아야 family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에는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이 구성원들을 보는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수의 일치 문제를 자주 낸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구성원들을 일일이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일컬어 복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이 집합체가 여러 가지면 결국 뭐 우리 집 가족 언급할 수도 있고 옆집 가정도 있고 또 뭐 우리 뭐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또 families라는 복수의 형태로 표현도 가능하지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 이 문제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is 해서 여기 families가 아니니까 is라고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family의 형태로도 are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방금과 같이 그 구성원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이 any of his family입니다. anyone을 의미하는 거죠. anyone. 자, 그의 가족의 어느 한 명도 하면 사실은 이 구성원을 다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그의 가족의 그 어느 한 사람도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일종의 부분 부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nyone입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 한 명을 생각을 따로 해서 그 중에 어느 한 명도 하고 이렇게 지칭할 때는 지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수인 is가 되는 거지 이 family의 형태가 복수가 아니라고 해서 is로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확히 왜 이게 is가 돼야 되는지는 또 생각을 잘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요. 아무튼 이 자주 나오는 이런 패밀리형 집합명사들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2번 가지요. There seems that 보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seem, appear, happen 소위 완전 자동사 내지는 불완전 자동사로 대표되는 그런 동사들인데 뭐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there를 쓰는 일은 없어요. 이건 뭐 걔네들의 언어 습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때는 it을 우리가 뭐 가주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 문법 용어에 따라 달리 하는데 뭐 비인칭 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막연한 it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인 것 같다라고 어떤 내용을 절로 얘기할 때는 it seems that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옆에 언급한 appear나 happen도 마찬가지죠. it appears that 혹은 it happens tha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here seems that 이런 표현은 없다. 그래서 it seems that 자체로 뭐인 것 같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인 것 같냐? He has no good will toward him. 그는 no good will이니까 선의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됐습니다. 3번 갑니다. If you will succeed depends upon your efforts. 자, 여기에 if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whether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if, whether 이렇게 나오는데요. 흔히 if와 whether를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정리를 조금 해보죠. if는 크게 명사절일 때와 부사절일 때로 나뉘게 되는데 이 명사절의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이것은 어디에만 쓰이느냐 if절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서만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세요. 목적어 자리.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서만 whether를 대용해서 뭐인지 아닌지를 쓸 수가 있다. 문법 책에 보면은 그리고 사전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설명이 다양하게 막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설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서만 쓸 수 있다. 다른 자리는 안 돼요. 전세 뒷자리도 안 되고 그럴 때는 whether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도 못 써요. 그때도 whether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로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럴 때만 whether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이끌 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if죠. 그래서 뭐뭐라면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가끔은 내용이 대비가 될 때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어서 even if의 의미로 이해하죠. 뭐뭐 할지라도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if가 자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쓸 때는 오로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법 설명 뭐 다 자질구레한 거 읽어봐야 결국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 방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 3번은 you will succeed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죠. 뒤에 나오는 depends upon에 대한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서 인지 아닌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whether you will succeed 뭐 그리고 이럴 때는 뒤에 or not 뭐 이런 거 같이 붙였어도 좋죠. whether를 썼다면 그래서 네가 성공할지 아닐지는 depends upon, depend on 하고 같죠. on이나 upon이나 같은 말입니다. 뭐에 달려있냐? Your efforts,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true greatness has little if nothing 하고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참고로 if nothing else, 자 오른쪽에 참고 if nothing else라는 표현이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if nothing else라면은 우리가 좀 뭐 최소한 생각이라도 했겠죠. 말 그대로 적어도 최소한 if nothing else. 뭐 결국 그 밖에 어떤 다른 것이 전혀 없다면 적어도 이거 뭐 이런 개념이죠. 있는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if no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라면 그 말은 적어도 이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뭐냐? if ever 아니면 if any예요. 문맥의 내용이 보면 true greatness, 진정한 위대함은 has little to do with rank입니다. 우리가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has little to do with 하면은 뭐와 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ank, 순위 같은 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뭐 적어도 있다 해도 거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있다 해도, 있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삽입으로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있다 해도, 있다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if ever가 있고 if any가 있는데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if ever는 주로 빈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빈도부사로 알고 있는 준부정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들 있죠. 이런 것들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이런 것과 함께 사용을 하고 ever라는 형태 자체가 이미 부사예요. 그래서 동사와 관련해서 동사에서 부정을 해주면서 있다 해도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준부정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사들을 수식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any는 수량과 관련돼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ittle, few, no 등과 함께 주로 사용을 하고 any는 자 우리가 주로 형용사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어떤 명사와 관련해서 쓰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사가 그 수량이 거의 없는, 있다 해도 거의 없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결국은 이 문장에서 true greatness가 rank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에 이제 little이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little은 대명사와 같이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something to do with를 쓴다. 그죠? something. 그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nothing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대응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little은 이 자체로 부정수량 대명사처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옆에 설명한 대로 little few 이런 것과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은 형용사 역할하는 any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표현의 자리에는 if any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야 있다 해도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if ever와 if any를 구별해서 알아두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올바른 문장이에요.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위 이거는 삽입 의문문이라 그러죠. 자, 이런 생각 추측의 동사가 문장의 중심 동사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의문사 부분이 이렇게 먼저 앞으로 도치되어 나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Do you think for what she said so? 자, 이렇게 썼다면 이건 이상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생각하냐? 그 다음에 for what은 뭐 때문에 why의 개념입니다. 뭐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바로 의문 접속사로 쓰이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 for what이 문장의 첫머리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영어의 특징이죠.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먼저 쓰입니다. 말 그대로 그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개별 의문문을 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 여기 왜 왔니? 했을 때 for what? 이렇게 먼저 쓰죠. 아니면 why? 먼저 쓰고 did you come here? 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문문 자체의 영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각 추측의 개념이 어떤 물음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생각 추측에 해당하는 동사 think, believe, guess, imagine과 같은 자, 이런 생각 추측의 동사가 있을 때는 특이하게도 의문사가 먼저 첫머리에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문장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러한 문장이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들어갔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의 마지막에 보면 삽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do you think가 삽입되어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삽입 의문문이다 라고 문법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됐습니다. Bye.